손흥민이 이날 경기 중에 보인 이례적인 행동 하나가 팬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팬들 사이에 언급이 되는 이유는 골문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경기 중에 저렇게 대폭발하는 경우는 이번 시즌에 한두 번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더욱 더 이례적인 것은 골문 앞에서 플레이에 관여한 동료들 중에 누구에겐가 화를 내지 않고 뒤를 돌아서 이 플레이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욱 이례적이라고 말해 몇몇 팬들의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6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9라운드를 치른 토트넘 호스퍼가 풀럼에 0대2로 패배한 후 폭풍이 영국 현지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을 내지 않았다가 후반전에 손흥민을 교체 투입,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동료들의 무능한 플레이 때문에 손흥민이 맹활약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정적 슈팅 찬스를 맞이했지만 우도기가 손흥민의 진행 방향을 막아서면서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많은 팬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부 팬들은 우도기는 자신이 공격수도 아닌데 손흥민의 슈팅을 도와줘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왜 자기가 슈팅을 하려고 손흥민의 슈팅을 가로채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토트넘 돌아가는 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경기 후 BBC의 축구 전문 방송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패널들은 우도기는 손흥민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저런 플레이를 할 것이라 것을 앞선 몇몇 장면에서 이미 징후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우도기의 이날 플레이의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이 공격을 하도록 지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손흥민이 움직여야 할 공간을 없애버리거나 오히려 손흥민에게 상대 수비를 집중시켜버리는 황당한 플레이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사이드에 있어서 패스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말하면서 상대 수비 2명이 손흥민 쪽으로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나는데 우도기는 이쪽 공간으로 뛰면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도기는 손흥민의 리턴을 받으려고 접근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과 자신을 맞기 쉽도록 상황을 악화시켜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경기를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왜 손흥민 쪽에 결정적 슈팅 찬스가 안 나는지 알겠다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손흥민은 우도기가 사이드로 빠지면 자신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우도기가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해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우도기는 손흥민 앞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손흥민이 달려오면서 슈팅을 해도 되고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몰려가면 다른 쪽에 공간이 나기 때문에 결정적 슈팅 찬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직감적으로 안 손흥민은 우도기에게 패스를 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도기가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패스길이 닫힌다고 말하면서 이미 상대 수비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도기 정도의 실력으로는 이 수비벽을 뚫을 수도 없고 상대 수비수들은 워낙 노련해 우도기가 중앙으로 공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이드로 몰기 시작해 결국 부정확한 크로스로 찬스를 무산시켜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왼쪽 풀백으로 스펜스가 나올 때는 저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도기가 시즌 초에는 잘하더니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뒤로는 폼이 너무 형편없어졌다고 일침을 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의 이 같은 지적은 유로파 리그 16강 2차전에서 알크마르와 맞붙었을 때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낼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뒤로 돌아뛰는 스펜스에게 절묘한 킬패스를 찔러주고 이것을 스펜스가 중앙으로 땅볼 크로스를 해 반대쪽에 있는 오도베르의 골을 돕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제드 스펜스는 우도기와는 달리 손흥민의 뒤쪽으로 돌아뛰면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붙잡고 있을 때 뒤쪽 공간을 활용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앞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패스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손흥민은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우도기는 스펜스와 달리 손흥민을 밀착 마크하는 수비수들을 떼어내어 손흥민이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티스텔이 전환 패스를 줘서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에서부터 공을 잡고 전진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는 상황은 앞에서 봤던 상황과 거의 똑같은데 앞의 상황에서 제드 스펜스와는 달리 손흥민 앞쪽 공간으로 진입을 한다고 말해 치욕뿐이다. 이들은 우도기가 손흥민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고 손흥민의 뒤쪽으로 돌아뛰게 되면 상대 수비는 우도기의 사이드 침투 후 골문 앞 빠른 땅볼 크로스를 막기 위해 분산이 되고 골문 앞에 있는 상대 센터백들도 골문 쪽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이 뛰는 앞쪽에 더 많은 광활한 공간이 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도기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뛰어내려오면서 그 공간으로 진입해 공격 루트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서 상대 수비가 너무나 쉽게 토트넘의 공격을 막게 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풀백들을 페널티 박스 안에 집어넣고 공격을 하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국 축구계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수비수인 풀백을 페널티 박스 안에 집어넣는 것이 손흥민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슈팅 대비 골에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시즌 내내 저 전술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우도기와 동선이 겹치면서 슈팅을 하지 못해 엄청난 짜증을 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이 장면을 본 많은 팬들로부터 우도기가 그나마 손흥민이 만들어낸 결정적 슈팅 찬스를 무산시켜버렸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슈팅을 할 타이밍을 놓치고 뒤에 동료에게 패스, 결국 마티스텔이 슈팅을 하지만 이것이 골로 연결되지 않고 무산되자 뒤에 서 있는 우도기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이 상황이 얼마나 손흥민으로 하여금 절망적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는 0.1초 만에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수가 판단을 해야지 우도기처럼 한 가지 선택지만 계속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이드로 빠지는 타이밍이 엉망이라 손흥민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측에 포로, 좌측에 제드 스펜스를 배치할 때 그나마 현재 스쿼드에서 손흥민이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보면 우도기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도기의 이런 플레이를 수정하고 조정해주지 않았던 포스테코글루의 무능함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